앞으로 몇 년, 어쩌면 그 이상, 우리 앞의 세계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뭘까요? 아마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지정학, 기술, 기후위기 같은 문제들이 막 서로 얽히면서 말 그대로 거대한 재편이 시작된 거죠.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재편.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규칙들이 흔들리고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는 거대한 과도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서의 공백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통용되던 국제사회의 룰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제 각 나라들은 어떤 국제적인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경제의 기반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재편의 실체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이 판을 바꾸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경제 논리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정치 무기가 되어버린 공급망의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죠? AI 투자. 이게 진짜 혁신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또 새로운 무역전쟁의 도구가 된 기후 문제까지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미래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질서의 공백과 재편되는 세계. 이제 더 이상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로 얽혀버렸죠. 그렇다면 지금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대체 어떻게 재편되고 있을까요? 지금 세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본적인 전략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미국은 예전 같은 동맹 관계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따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유럽은 당장 자기 집안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중국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영향력을 키우고 있죠.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 만들어야 가장 쌀까?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된 거죠. 공급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급망 전략의 무게중심이 정말 극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용을 줄이는 게 지상 과제였죠. 그래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 생산,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이 최고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어떤 위기를 닥쳐도 버텨낼 수 있는 만일 대비 저스트 인 케이스가 핵심이 된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세계 시장이라는 개념 대신에 이제는 안정성을 기준으로 비슷한 나라들끼리 뭉치는 블록 경제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위기라는 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수가 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갖춘 공급망을 미리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변화의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AI,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죠. 데이터 센터 짓고 비싼 GPU 확보하고 전력 인프라 깔고 정말 막대한 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AI 투자가 꺼져가던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건 분명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엄청난 돈의 흐름이 정말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거대한 거품을 만들고 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버블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포모 때문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명확한 사업 전략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경쟁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고민이 빠진 투자는 결국 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요 변화는 바로 기후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순수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이슈가 아니게 됐어요. 이 녹색 전환이라는 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무대에서 힘을 키우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전략적 도구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이 문장이 지금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후 정책이 더 이상 과학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설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지구를 구하자는 그 좋은 명분 뒤에 사실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계산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정책의 키는 과학자가 아니라 강대국 정치인들의 손에 넘어간 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탄소 극경 조정 제도, CBAM입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건데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기후위기 대응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환경 규제가 또 다른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이 재편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막연히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 키트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정치와 기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꿰뚫어보는 능력, 바로 정치적 기술 이해력을 키워야 하고요. 둘째,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 전 세계로 협력의 지도를 넓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야만 파는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변화의 파도가 닥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이 거대한 재편을 시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낡은 지도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설계할 용기만 있다면 이 불확실성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설계하고 계십니까?